ITQ 엑셀 2016 버전 기출문제를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은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엑셀 창을 열어서 새 통합 문서를 클릭하면 빈 문서 상태로 열립니다. 제1작업 조건에 있는 모든 데이터 서식 글꼴에 맞게 설정해 주세요. 화면 상단에 A열 머리글 왼쪽에 삼각형 표시 있죠? 그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셀이 선택이 되는데요. 바로 이 상태에서 글꼴 지시되어 있는 굴림으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 11포인트, 글자 색은 검정색 지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 A열 머리글을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A열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열 머리글에서 선택하세요. 열 너비는 1 지정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 시트 탭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시트를 2개 더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이라고 이름을 지정하세요. 그 옆에 시트는 제2작업, 마지막 시트는 제3작업이라고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1작업부터 제2작업, 제3작업의 모든 A열은 열 너비가 1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저장은 수시로 해줘야 되는데요. 파일 저장하기 눌러주거나 컨트롤 S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EPC 눌러주고요. 파일의 저장 위치는 내 PC 아래 문서 아래에 있는 ITQ 폴더에다가 파일을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파일명을 지정하고 저장하기 눌러주면 됩니다. 파일 이름이 저장되면 화면 상단에 파일 이름이 나타납니다. 제1작업을 먼저 작업을 할 텐데요. 출력 형태에 보이는 B4에서부터 입력되는 내용을 모두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입력하면서 셀 너비와 높이 그때그때 조절해도 되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조절해도 됩니다. 우선 내용을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조건의 번호인 괄호 숫자가 써있는 칸은 내용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B4에서 J4까지 블록 설정하고요. 사칙 연산이 안되는 문자로 입력한 셀은 모두 선택을 해주세요. 홈탭에서 맞춤을 가운데 맞춤 지정을 해놓으세요. F셀의 내용, G셀, H셀 모두 숫자인데요. G와 H셀의 내용은 가격에 해당되죠. 그래서 F열의 데이터만 선택하고 컨트롤 1키 누른 후에 숫자 서식, 천 단위 구분기 오는 필요가 없죠. 체크하지 않고 그냥 바로 확인 누를게요. G열과 H열 2개 블록 설정해주세요. 컨트롤 1키 누르고 이번엔 회계 서식, 기호 없음, 소수 자릿수 0, 확인 눌러주세요. 셀 너비는 저처럼 모든 글자가 잘려 보이지 않도록 너비 조절 적당하게 해주세요. 셀 병합할 곳 B13에서 D13, 컨트롤 키 누르고 B14에서 D14, F13, 14, G13에서 I13까지 블록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홈탭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B4에서 J14까지 블록 설정해주세요. 홈탭 글꼴 위에서 모든 테두리 지정 한번 해주세요. 테두리에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지정을 해주세요. B4에서 J4 컨트롤 키 누르고 B13에서 J14까지 블록 설정해주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 번 더 지정을 해주세요. F13, 14셀 선택을 해주고 컨트롤 1키 누른 후에 테두리 탭으로 가서 대각선 지정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주황색 지정할 셀 B4에서 J4, G14, I14셀 선택을 해주고 글꼴에서 채우기색 선택, 표준색에서 주황색 지정을 해주세요. 도형 삽입을 하기 전에 1, 2, 3행을 블록 설정해주세요. 높이를 26에서 30 정도로 만들어주세요. 삽입 탭으로 가서 도형 목록 열어준 다음에 블록 화살표에서 오각형 선택을 해주고 출력 형태처럼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색깔 노란색 지정하고 도형 윤곽선의 색깔 검정 텍스트 1 지정을 해주고요. 다시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는 4분의 3포인트 지정할게요. 도형 효과에선 그림자에서 바깥쪽에 오프셋 오른쪽 선택을 해주세요. 홈탭으로 이동해주세요. 글꼴은 굴림 지정을 해주고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 지정을 하세요. 글자의 색깔은 검정 텍스트 1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내용 입력하고 정렬 가운데 맞춤 지정하고요. 세로 정렬도 가운데 맞춤 지정을 해주세요. 오른쪽에 확인란 만들기 위해서 L18셀 정도를 선택을 해주세요. 확인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쪽에 행까지 18, 19행을 선택을 해주세요. 확인 아래쪽에 19행은 조금 넓게 높이를 조절을 해놓을게요. L열의 너비는 좁게 조절을 할게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고요. 컨트롤 1키 눌러주세요. 맞춤 탭으로 가서 텍스트 방향은 세로로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MN5열 선택한 다음에 내용 입력하세요. 입력한 열은 가운데 맞춤 지정하세요. 확인해서 과장까지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 지정하고
다시 홈 탭 복사해서 열어서 그림으로 복사 눌러주세요. 대화 상자에서는 화면에 표시된 대로 선택, 그림 선택,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컨트롤 V를 눌러주세요. 그림 만들어졌다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크기와 위치, 출력 형태처럼 맞춰주세요. 이제 행과 열, 조절한 부분 모두 선택해서 삭제를 해주세요.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기 위해서 H14셀을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데이터 탭으로 가서 데이터 도구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위쪽에 그림을 클릭을 해주세요. 설정 탭에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변경, 원본 클릭한 다음에 C5에서 C12셀을 선택을 해주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목록으로 이렇게 나타났죠? 제일 첫 번째 것 위생천 선택을 해 놓을게요. 문자 데이터니까 홈탭에서 가운데 맞춤 지정할게요. H5에서 H12셀 선택을 해주고 컨트롤 1키 눌러주세요. 표시 형식 탭에서 사용자 지정 눌러주고 제일 상단에 있는 것에서 네 번째 샵, 샵샵 0 눌러주고요. 그리고 큰 따옴표 안에 한글로 1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확인 눌러주세요. 해당 데이터는 숫자 뒤에 한글로 1이 표시가 되어 나타납니다. H5에서 H12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름 정의 실행하세요. 이름을 최저가격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함수 이용하는 문제 1번 작성하도록 할게요. i5에서 i12까지 블록 설정해주세요. 문제를 보면은 순위를 구하는 함수고요. 함수는 if 함수, rank.eq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위와 3위까지만 표시돼서 나타나도록 하고요.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퀄한 다음에 함수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엔터키를 누르면 블록 설정된 곳에 모두 이렇게 나타나죠. 숫자가 1, 2, 3까지만 나타났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가 되어 나타납니다. 정렬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할게요.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i5셀의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인수 사이에 보기 편하게 하도록 제가 구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rank.eq 함수를 if 함수 안에서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 함수와 뒤쪽에 있는 함수는 동일하게 인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rank.eq 함수의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인수는 넘버라고 되어 있죠. G5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평균 가격의 내용이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은 G5에서 G12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모두 절대 주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입력할 때는 G5에서 G12를 이렇게 드래그한 다음에 F4키를 누르면 절대 주소로 이렇게 변환해서 할 수 있습니다. F4키를 몇 번 누르면 행만 절대 주소, 열만 절대 주소, 그리고 모두 상대 주소, 모두 절대 주소 이렇게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주소를 지정하는 것은 이 범위가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그럼 rank.eq 함수에서 G5의 데이터를 가지고 값을 어떻게 나타내냐? rank.eq 괄호 여기에서 fx 누르고 보면은 값이 5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5행의 데이터는 평균 가격이 지정된 범위에서 5등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rank.eq 함수에서는 5라는 걸 출력을 해주는데요. 그러면 if 함수를 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5가 3보다 작거나 같냐? 이 조건에 맞으면 앞에 있는 이 조건의 내용을 출력을 해주고 이 조건이 거짓이면 뒤에 있는 조건 아무것도 없이 출력을 해줘라. 이런 함수가 되겠는데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5행의 데이터는 5가 3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짓이니까 i5셀에는 아무것도 없는 값이 출력이 된 겁니다. 2등이 나오는 이 셀을 보도록 할게요. G8의 값이 현재 이렇게 4800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값이 rank.eq 함수에서는 2를 출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만약에 2가 3보다 작거나 같냐 조건이 맞죠. 그래서 뒤쪽에 있는 바로 이것을 바로 출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 2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2가 출력되어 나타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J5에서 J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제품 이력 2번에 대한 것 하도록 할게요. 문제 조건에서는 2020 빼기 제품 출시 연도로 계산한 결과값 뒤에 년을 붙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제품 출시 연도는 코드의 마지막 4글자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write 함수와 and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1년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먼저 equal하고 함수식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키 눌러볼게요.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정렬이 현재 왼쪽 정렬 상태인데 문자죠. 가운데 정렬 지정할게요. 함수 설명하도록 할게요. 2020 빼기 write bo4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write 함수는 텍스트 문자열의 끝 지점에서부터 지정한 수만큼 문자를 반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가 지정되어 있는 셀 bo 셀이 지정되어 있죠. bo 셀은 코드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라이트니까 오른쪽이죠. B5셀에서 오른쪽에서부터 4개만큼의 숫자를 출력해라. 그래서 앞에 영어 2개 빼고 1897이 출력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2020 빼기 1897 그리고 바로 뒤에 년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값은 j5는 123년, 그 뒤에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B6, B7 변경되면서 값이 이렇게 출력되어 나타납니다. 이 13셀의 데이터는 앞쪽에 써있는 이 내용을 구하는 거죠. sum if와 count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equal한 다음에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체크를 눌러서 바로 값을 보면은 540이라고 나타나는데요. 가격에 해당되니까 컨트롤 1키 누른 다음에 회계 선택, 기호 없음 눌러주고 확인 누를게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가운데 나누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um if로 계산한 값을 count if 계산한 것으로 나누기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count if로 계산한 값은 결과값을 보면은 2가 나옵니다. 이 데이터는 count if 함수는 count 개수를 구하고 if 조건문에 해당되는 그 함수가 결합되었는데요. 먼저 range하고 criter이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제조사가 써있는 D5에서 D12셀의 내용 중에 광동 제약이라고 써있는 게 몇 개가 되냐, 그래서 2개가 나온다고 해서 숫자 2가 나오는 거고요. 앞쪽의 함수는 sum if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시 sum 함수와 if 함수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요. 인수의 range와 criter이어와 sum range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는 D5에서 D12 count if처럼 제조사 데이터가 선택되어 있죠. 그리고 광동 제약이라고 조건이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G5에서 G12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광동 제약이라고 되어 있는 행을 찾아서 G5에서 G12셀에 있는 데이터 중에 같은 행의 값을 더해서 총합을 구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합 나누기 개수를 해서 평균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 14셀 선택해 주세요. equal하고 the-average 함수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체크하도록 할게요. 값은 1690이 나오죠. 컨트롤 1키 눌러주고요. 가격이니까 회계서식, 기호 없음, 확인 눌러주세요. 함수를 보도록 할게요. the-average 함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평균을 구하는 함수인데요. 인수를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라이테리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범위인데요. B4에서 H12까지가 데이터베이스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인수는 보면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7번째 열, 필드라고 하는데요. B, C, D, E, F, G, H까지 해서 7번째 H에 해당하죠. 이 데이터는 최저 가격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조건인데요. 구분이 소화제인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구분이 소화제인 것 5행, 8행, 11행에 있죠. 이 데이터들의 평균을 구해라. 그 값이 1690이 나온 겁니다. 최저 가격의 중간값이 입력되는 제14셀 선택을 해주세요. 문제 조건을 보면은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함수는 미디언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디언 함수는 주어진 수들의 중간값을 구해주는 함수고요. equal한 다음에 미디언 함수 입력을 하는데요. 안에 쓰는 인수는 넘버 1, 첫 번째 것만 지정하면 되는데요. 정의된 이름 사용하라고 되었으니까 최저 가격이라고 해놓습니다. 그러면 최저 가격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된 부분, 최저 가격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이곳이죠.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보면 바로 1050이라고 나타납니다. 컨트롤 1키 눌러주고 회계서식, 기호 없음, 확인 눌러주세요. 제품명에 따른 최저 가격을 보여주는 J14셀 선택을 해주세요. 조건을 보면은 최저 가격은 H14셀에서 선택한 제품명에 대한 최저 가격을 표시하시오. 그리고 VLOOKUP 함수를 사용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qual한 다음에 VLOOKUP 함수 사용해서 바로 값을 입력하면 500이라고 나타나는데요. 여기도 가격이니까 회계서식으로 변경해 놓도록 할게요. VLOOKUP 함수 설명하도록 할게요. VLOOKUP 함수에서는 아래쪽에 이런 인수를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 인수는 H14셀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제품명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이죠. 두 번째 인수는 테이블 어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처럼 이건 범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수는 6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필드처럼 현재 지정된 테이블 어레이에서 몇 번째 열이냐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품명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 최저 가격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되겠죠. 그리고 맨 끝에 0은 정확한 값을 출력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VLOOKUP 함수에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H14셀에서 목록 변경을 하면 J14셀의 데이터가 변경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 7번 조건부 서식 지정하도록 할게요. 평균 가격의 데이터가 있는 G5에서 G12셀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홈탭에서 조건부 서식 누르고 새 규칙 눌러주세요. 규칙 유형 선택에서는 제일 첫 번째 거 선택하고요.
아래쪽 서식 타일에서는 데이터 막대 선택을 해주세요. 종류, 최소값, 최소값으로, 최대값은 최대값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막대 모양에서 채우기는 지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칠 상태로 놓을게요.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색깔은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표준색에서 빨강 지정할게요. 테두리 없음 상태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확인 눌러주세요. 최소에서 최대값까지 이렇게 출력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1번 작업은 끝났고요. 제2작업 작업하도록 할게요. 제1작업에서 B4에서 H12셀까지 블록 설정하고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세요. 제2작업 셀로 가서 B2 셀 선택하고 홈탭 붙여넣기에서 원본 열너비 유지로 지정을 해주세요. 고급 필터에 대한 조건을 보면은 구분과 평균 가격에 대해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게 써있는 E2 셀 선택을 해주고 평균 가격 써있는 G2 셀까지 컨트롤 키로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C로 복사를 한 후에 복사 위치인 B13셀을 선택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구분에 해당되는 조건은 B14셀에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구분이 소화제가 아니니라고 조건을 해야 되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 소화제라고 그냥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조건의 구분이 아니면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리고와 같은 의미가 돼서 이건 AND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C14셀에다가 내용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평균 가격이 1000보다 이상인 경우에 그래서 크거나 같다 1000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고급 필터 지정을 위해서 B2 셀에서 H10까지 블록 설정해서 범위 지정하세요. 데이터 탭으로 가서 고급을 클릭을 해주세요. 결과는 다른 장소에 복사 선택을 해주고 목록 범위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건 범위 클릭한 다음에 B13에서 C14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복사 위치는 B18셀 선택을 하고 아래 체크하지 않고 확인 눌러주세요. 결과로 나타난 B18셀에서 H21셀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홈탭으로 가서 채우기 색상, 채우기 없음으로 지정하세요. 조건부 서식 옆에 표 서식을 누른 다음에 보통에서 7번째에 있는 표 스타일 보통 7을 지정을 해주세요.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머리글 포함 체크된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세요. 표도구 디자인 탭에서 머리글행, 줄무늬행이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제3작업 지정하도록 할게요. 다시 제1작업으로 가주세요. B4에서 H12까지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삽입 탭 누르고 왼쪽에 피벗 테이블 클릭을 해주세요. 기존 워크시트 위치를 클릭을 한 다음에 제3작업 시트 클릭하고 B2 셀 선택하세요. 확인 눌러주세요. 문제 출력 형태를 보면은 구분이라고 써있는 곳이 열이고요. B4는 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최저 가격은 행으로 드래그 해주고요. 구분이라고 써있는 것은 열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조건 1번을 보면은 제품명 개수 구하라고 되어 있죠. 제품명 드래그해서 값으로 이동을 하면 제품명 개수라고 나타납니다. 평균 가격의 최소값 구하라고 되어 있죠. 평균 가격의 최소값 구하기 위해서 역시 값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평균값에 합계가 되어 있으니까 먼저 클릭을 해주세요. 값 필드 설정 눌러주고 최소값으로 선택해주세요. 사용자 지정 이름에서 최소값 평균 가격을 출력 형태처럼 괄호에서 원까지 나타나도록 입력을 해주세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C2와 B4셀 선택해서 구분과 최저가격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최저가격 데이터를 그룹하기 위해서 B5셀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을 눌러주세요. 시작값은 출력 형태의 최소값으로 보이는 2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끝값은 출력 형태에서 최대값으로 보이는 5000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단위는 1000단위로 지정을 해놓고 확인 눌러주세요. 분석 탭 왼쪽에서 옵션을 클릭을 해주세요. 대화상자 나타나면 레이아웃 및 서식 탭에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을 체크를 해주세요. 아래쪽에 빈 셀 표시에 체크를 해주고요. 입력할 문자는 아스테리스크 문자, 별 모양 3개를 입력을 해주세요. 요약 및 필터 탭으로 가서 행총합계 표시 체크를 없애서 지워주세요. 확인을 눌러주세요. 구분에 해당되는 열인, 소화제, 외용 연고제, 해열 진통제 순서가 출력 형태에서는 반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C2의 구분을 목록을 열어준 다음에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을 실행을 해주세요. 해열 진통제, 외용 연고제, 소화제 순으로 정렬이 되어 나타납니다. 행과 열의 데이터가 있는 B5에서 H9까지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컨트롤 1키를 누르고 회계 서식 지정하고 기호 없음, 확인을 지정을 해주면 아스테리스크 문자와 숫자 정렬이 출력 형태처럼 나타날 겁니다. 이제 제4작업 그래프 작업하도록 할게요. 제1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차트는 묶은 세로 막대형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는 출력 형태를 보고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X축의 데이터를 보면은 위생 1000부터 나와 있죠. 제품명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법례에는 최적 가격과 평균 가격 원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제품명에서부터 선택을 하도록 할 거예요. 제품명에서 선택, 위생천, 챔프, 팜피린큐, 에시노네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다음 데이터는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평균 가격과 최적 가격도 같은 행을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키 계속 누른 상태로 브루펜 시럽 그리고 생록천까지 선택을 해주고 평균 가격과 최적 가격도 같은 행을 선택을 해주세요. 삽입 탭으로 가서 차트는 2차원 세로막대형에서 묶은 세로막대형 선택을 해주세요. 디자인 탭 오른쪽에서 차트 이동 눌러주고요. 새 시트 선택하고 제4작업이라고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제4작업 시트 탭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세요. 제1, 제2, 제3, 제4작업 순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 탭에서 왼쪽에서 빠른 레이아웃 눌러주고 레이아웃 3을 지정을 해주세요. 차트 스타일 목록에서 스타일 6을 지정을 해주세요. 홈 탭으로 가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11포인트 지정을 해주고 글자의 색은 검정 텍스트 1 지정을 할게요. 서식 탭으로 가서 도형 채우기를 질감 선택하고 파랑 박엽지 선택을 해주세요. 차트 자체의 윤곽선은 안 보이기 때문에 도형 윤곽선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림 영역 클릭을 한 다음에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배경 1을 지정을 해주세요. 도형 윤곽선 지정하지 않습니다.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 홈 탭에 가서 글꼴 굴림, 글자 크기 20포인트 지정을 할게요. 글자의 색깔은 검정 텍스트 1 지정을 하고 붉게 속성 지정을 해 놓으세요. 차트의 내용을 수정을 하세요. 서식 탭으로 가서 도형 채우기는 흰색 배경 1을 지정을 하고 도형 윤곽선, 테마색에서 검정 텍스트 1 지정하고 윤곽선의 두께는 4분의 1포인트로 지정을 하세요. 평균 가격에 차트 종류 변경하라고 되어 있죠. 색상 보면은 파란색 막대 그래프니까요. 한 번만 클릭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눌러주세요. 평균 가격에 차트 종류를 클릭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보조축 선택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꺾여 있는 부분을 표식이라고 하는데요. 클릭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눌러주세요. 채우기 및 선을 클릭을 한 다음에 표식 선택, 표식 옵션 열어주세요. 기본 제공 클릭을 해주고 형식을 네모, 크기는 5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림 영역에 가로 눈금을 클릭을 해주세요. 도형 윤곽선 색깔 검정, 윤곽선의 대시는 파선을 지정을 해주세요. 레이블이 350이라고 지정되어 있죠. 꺾인 선형인지 막대 그래프인지 구분이 안 갈 때는 막대 그래프에 먼저 올려보세요. 350원 나오죠. 꺾인 선형의 표식에 마우스를 올리면 400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에 대한 레이블을 지정을 해야 되죠. 팜피린큐에 대한 막대 그래프 클릭을 한번 하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팜피린큐 막대 그래프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 오른쪽에 차트 요소 클릭해서 열어주고 데이터 레이블로 가서 오른쪽에 삼각형 클릭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이동을 하면은 위치가 나타나는데요. 안쪽 끝에를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차트 요소는 닫아주세요. 세로축 데이터 출력 형태와 동일한지 확인을 할게요. 왼쪽에 세로축은 0원에서 시작하고 500씩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4500까지 나타납니다. 오른쪽에 보조축의 세로축은 하이픈에서 1500씩 변경해야 되죠. 숫자를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축서식 눌러주세요. 축서식은 단축키로 컨트롤 1키를 눌러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최소값은 변경할 필요 없고요. 최대값 6000이니까 변경할 필요 없고 단위 줄을 2000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단위 줄을 1500으로 변경하고 엔터키를 눌러주세요. 엔터키 누르면 바로 적용되어 나타납니다. 하이픈으로 나타나지 않고 0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요. 표시 형식 클릭한 다음에 회계서식으로 변경하면 0이 하이픈으로 변경되어 나타날 겁니다. 여기에서도 반드시 기호는 없음 상태로 변경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쪽에 법례명이 두 줄로 나타나고 있죠. 법례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눌러주고 데이터 선택을 실행을 하세요. 대화상자 나타나면 평균 가격 원을 선택을 해주고 편집 눌러주세요. 계열 이름을 평균 가격 원이라고 직접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다시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도형 삽입할게요. 삽입에서 또는 서식 탭에 도형 삽입 있죠. 목록을 열어주세요. 별 및 현수막에서 위쪽 리본을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처럼 만들어주세요. 색상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출력 형태 보면 흰색으로 되어 있죠.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흰색 배경 1 지정하고 도형 윤곽선 색상 검정, 윤곽선의 두께는 4분의 3포인트 지정을 하세요. 홈 탭으로 이동하세요. 글꼴 지정 안 되어 있지만
조건 4에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굴림에 11포인트로 지정하고 글자 색깔 검정 지정할게요. 내용을 두 줄로 입력하고 ESC 키 한번 눌러주세요. 홈탭에서 맞춤을 가운데 맞춤, 가로 세로 모두 지정을 해주세요. 조건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 출력 형태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제1작업에서 제4작업까지 모두 확인을 해주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